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갑진년 5월부터 6월 초까지의 전체적인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거라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이 나온다면 채널에 초보자분들을 위한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지난달은 무진월이었죠. 온도로 보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날씨도 맑았다가 비 왔다가 바람을 불다가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이런 온도의 편차, 기후의 변동성이 강하게 생기는 시기였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이러한 변화가 작용하는 것 같이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동요와 이런 감정의 고저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절제되지 않고 충동적으로 결정한다든지 판단에 미스가 생기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체로 초반에 세워놓은 계획대로 가기보다는 암초나 방해 요소를 만나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하는 정체 현상이 생기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의 벽에 막혀서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기도 할 겁니다. 목적의 상실, 방향성의 부재, 현실적인 어려움 같은 것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는 환경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자기 사주가 아무리 조화롭게 잘 짜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 주변의 대다수가 이러한 불협화음 속에 움직이게 되니까 자신도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사주를 본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개인적인 나의 방향성, 적성이나 재능, 정서, 감정 같은 것을 의미하고, 둘째로는 환경의 방향성,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나의 방향성입니다. 목표 내지는 목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속에는 사람 간의 관계, 직업적 성취, 돈과 명예, 성공과 실패 등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 운세에서는 두 번째인 환경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며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속에서 나의 모습에 빗대어 보는 겁니다. 가령 지난 무진월을 돌아보면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멈춰서 계획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전제하면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지는지 보다 명확해집니다. 화라는 오행을 예로 들어봅시다. 자기가 병화일간이거나 사월생이라면 당장 주어진 일이 많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산더미인데, 환경은 왠지 느긋하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미래가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정화일간이거나 5월생, 미월생이라면 당장 원하는 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눈앞이 캄캄하지만 진득하게 멀리 보고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같은 화일간이라는 측면을 보면 미래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병화와 정화로 세분화해서 나눠보면 이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다른 오행도 이처럼 비슷하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일간이거나 겨울생이라면 과거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했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건데, 이것이 반복될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진월입니다. 수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멈추지 않고 힘차게 흘러가야 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일종의 전조 증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수기운과 화의 기운의 차이가 뭐냐면, 화라는 것은 자기가 느끼기에 불안한 내적 감정이 더 큰 것입니다. 정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불안감 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 수라는 것은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직면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월이라면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다른 경쟁자를 만난다거나 평가를 받는다는 측면에서의 불리함을 말하는 것이고, 일간이라면 환경이 직접적으로 변화하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마주하기 싫은 기억들을 자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예시와 같이 오늘 전체 운세 시간에서는 기사월에서 경호월까지의 흐름을 살펴볼 텐데, 자기가 세운 큰 목표에 어떻게 적용해 갈지 생각하면서 들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와 같은 1차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어떤 운이든 적극적으로 맞이해서 운의 흐름을 타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음에 이어질 천간별 운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은 기사월입니다. 24절기 중에서 7번째 절기로서 이파라고 불립니다. 이파는 매년마다 보통 5월 5일에서 6일에 시작을 합니다. 이파는 이제 여름에 접어들었다는 뜻인데 초여름 정도를 의미해요. 평균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옷차림도 바뀌고 우리 피부에서 햇살이 따가워짐을 느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사주에서 여름이 왔다는 것은 이제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멈춰 있거나 가볍게 걷는 것에서 속력을 붙여 뛰는 것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정적이었던 것이 동적이 되었다는 것인데 스탠스가 완전히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가 크죠. 이제부터 본격적이 된다는 뜻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감을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달까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이 어떤 불확실성,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거나 서로 입장이 다르다든지 하는 부분이었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해당합니다. 이번 달부터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니 탁상공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움직이면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대단히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 성적 등으로 서로를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육체적, 시간적인 압박을 견디며 나아가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그냥 몸이 좀 힘들고 말지 하는 분들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고, 피지컬적, 능력적으로 준비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종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거니까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큰 틀에서 보면 내가 속한 조직 또는 회사, 크게는 어떤 플랫폼이나 환경적인 요인에서 불확실한 부분들은 제거가 되었고 일종의 선진화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이고 명확해진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에서는 적당히 부족한 부분이나 실수 같은 것들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회사가 조금 체계가 잡히고 대기업이 되었다면 과거처럼 업무의 완결성이 떨어지거나 해당 직무 역량이 부족한 인원들이 있다면 바로 평가를 해서 재배치가 된다든지 또는 정리가 되겠죠. 이런 불확실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서 명확해졌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지만 그게 마냥 나한테 편하거나 유리해지지는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잘 곱씹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기사월부터는 단순히 힘든 걸로 치면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만물이 생존을 위해서 활동적이 되니까 나도 살아남으려면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무턱대고 마냥 힘들다는 게 아니라 나도 더 많이 움직이고 많이 먹어서 성장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힘든 운동과 먹기 싫은 식단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이게 또 익숙해진다고 편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려면 난이도를 저강도에서 점차 고강도로 올려나가야만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들 수밖에 없는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거죠. 이러한 힘든 변곡점을 넘어가야 하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올 것인가, 개개인마다 목표가 주어지고 냉정한 평가를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무진월은 잠시 정체되거나 힘들어 해도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만한 운이었다라고 하면 기사월에도 주저앉아 있는 것은 갑진년에 성장하지 못하고 도태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극성을 가지고 맞서 싸우는 동기부여와 강한 투쟁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사월에 어떤 기회를 만난 분들도 마냥 즐거워할 수는 없는 게 성장이라는 것이 좋은 것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과일이 크고 당도가 높을수록 벌레가 꼬이는 것처럼 불필요한 해충도 많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자신이 능력이 갖춰질수록 방심하게 되고 감정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결정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자신이 더 성과를 내고 성장에 가까워질수록 그것을 좀먹는 경쟁자라든지 적들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추려내면서 커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월 초중반 구간에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나 맡겨지는 업무를 무턱대고 주는 대로 받기보다는 가려서 받아야 하고 사람들도 평가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5월 중순이 넘어가면서부터 6월 초까지는 절기상 소만이라고 해서 수분이 급격하게 메마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기운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존재하는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사월에 수기가 메마른다는 것은 이제까지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가 됐던 것들이 애를 쓰지 않으면 과거만큼 퍼포먼스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업하는 분들은 자금의 압박, 매출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실력이나 성적이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이나 사주에서 화의 기운이 지나치다면 내가 바라보는 나와 사회에서 보는 나의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회 기준에 철저하게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망하는 대로 답을 정해놓고 요구하거나 평가받기를 바란다면 제거 대상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글자는 오화인데, 내가 그런 평가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트러블을 만들게 될 수가 있어요. 기사월 자체가 바쁘게 달려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래 했었던 한 가지 분야의 일만 하기보다는 한 사람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불평불만을 갖지 말고 자신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일종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주어진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진지한 주제들 위주로 하게 됐는데 가벼운 것도 조금씩 섞어줘야겠죠.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번 달 연애운은 새롭게 만나는 관계가 유리합니다. 무진월 같은 경우는 다소 의견 차이라든지 서로 입장이 다른 상황, 일종의 트러블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다면, 기사월에는 막 진지한 얘기나 단계가 된다기보다는 불편한 얘기하지 않고 편하고 데이트하기 좋은 상대를 만나는 겁니다. 기사월이 애를 써서 반드시 연애를 해야 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소개팅 같은 기회가 들어오면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분 전환 정도는 충분히 되실 거고 좋을 텐데, 이것도 여자분들의 한해서다. 남자분들은 이런 시기에 새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보통 솔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운은 아니고요, 원래 다른 사람을 만났었던 분들이 바람 피우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 남자친구가 갑자기 막 뭔가 꾸미고 옷차림이 달라지거나 하면 이 새끼 뭐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딴 생각을 하거나 어떤 뭐 권태기가 오거나 어떤 다른 가능성을 찾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연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청간별 운세에서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갑진년 5월 기사월부터 6월 경호월까지의 종합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갑진년 상반기가 다소 지연되고 처져 있었다면 기사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뤄왔거나 정체되었던 일들이 급물살을 타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겠죠. 사회적으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둘러싼 각종 잡음들이 불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구설수에 얽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자들도 슬슬 깨어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트집 잡힐 말이나 어떤 책 잡힐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주의를 하시고 이번 달도 힘내서 달려보도록 합시다. 언제나 그렇듯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달아주시면 조금 더 힘이 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